리더십 교육을 받거나 관련 서적, 컬럼 같은 것을 보다가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즉, 똑똑하고 부지런한 팀장, 똑똑하고 게으른 팀장, 멍청하고 부지런한 팀장, 멍청하고 게으른 팀장.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어떤 팀장이 가장 좋은 팀장이고 어떤 팀장이 최악의 팀장이냐라고 유형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실래요? 당연히 똑똑하고 부지런한 팀장이 최고이고 멍청하고 게으른 팀장이 최악이겠죠. 맞으세요? 만약에 제 말에 동의하셨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리더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팀장이 최고이고 어떤 팀장이 최악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치에 반대를 하고요, 저항을 했다가 참모총장까지 했지만 히틀러에게 쫓겨나 결국 암으로 사망했던 폰 해머슈타인 장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수많은 전쟁과 작전을 경험하면서 독일군의 장교들을 평가하던 중에서 지휘관의 자질이 단순한 능력이나 태도의 조합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에서 열정만 앞서고 판단력 부족했던 지휘관들이 무분별하게 막 명령을 내림으로써 수많은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라고 깨달으면서 장교들을 4가지 유형으로 구별했고요. 이를 단순히 성격 유형이 아닌 리더로서 꼭 갖추어야 될 본질을 설명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리더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똑부, 똑개, 멍부, 멍개입니다. 자, 먼저 똑똑하고 부지런한 팀장. 엘리트 스타일이죠. 우리는요,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형적인 참모형입니다. 성실해서 책임감이 강하지만 부하 직원의 업무에 세세하게 관여해서 팀원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후배 육성이 잘 안 됩니다. 일은 잘하는데요, 너무 피곤한 상사라서 스마트한 리더 옆에서 참모를 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똑똑하고 게으른 팀장입니다. 바로 전략적 사고와 효율을 중시하는 최고의 리더입니다. 적절한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고요, 결과를 평가하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죠. 팀원에게 책임과 자유를 부여하고요, 본인은 핵심 사항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합니다. 이 때문에 팀원들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멍청하고 게으른 팀장입니다. 멍게 팀장을 가장 최악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실상 우리 조직에서 가장 일반적인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조직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런 멍게형 스타일입니다. 자기 업무 외에는 관심이 없고요, 무난히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합니다. 큰 사고를 치지도 않지만 뭔가 혁신이나 개선을 이끌지도 못합니다. 현상 유지를 하다가 퇴근하는 스타일, 그냥 우리 조직의 대부분이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마지막으로 멍청하고 부지런한 팀장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가장 핵심인 최악의 팀장입니다. 해머슈타인 장군이 가장 경계했고요, 군대에서 무조건 제거해야 할 유형의 지휘관이라고 말했으면서 오늘날 멀쩡한 회사를 망치는 최악의 팀장이죠. 그렇다면요, 왜 이들이 최악의 팀장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팀장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열심히 할 일과 그렇지 않을 일, 안 해도 될 일, 이런 거를 구별해야 하는데 멍부 팀장은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을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아마 이분은 실무자일 때 이렇게 일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똑똑한 팀장이 바로 중요한 일을 구별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본인 스스로가 당시의 팀장의 역할이었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해온 자신의 성공 경험을 믿고요. 더 위의 상사에게 많은 일을 받아다가 필터링 없이 자신의 팀원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요, 그 팀원이 아주 부지런하게 자신이 지시하는 모든 일을 해내기를 바라죠. 둘째, 피드백 기준이요, 주관적이라서 팀원들이 지칩니다. 자, 일단 이들은요, 팀원의 모든 일에 세세하게 직접 체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체 기준이나 구조 없이 피드백 당시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피드백을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침에는요, 되게 꼼꼼하게 피드백을 하면서 디테일한 수치와 첨부 자료의 정확성을 살핍니다. 근데요, 오후가 넘어가면 졸리고 따분한지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서 야, 너무 보고서가 산만하니까 간략하게 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3시쯤에는요,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다가 퇴근 무렵인 6시쯤에 갑자기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야,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면서 아까 결제한 내용에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추가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하라고 얘기합니다. 팀원들은요, 이런 멍부 팀장의 피드백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자주 되돌리고 수정 지시를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다가도요, 되게 지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짓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신용만 합니다. 셋째, 본인이 멍부 팀장인 줄을 몰라서 팀을 망칩니다. 자, 똑부와 멍게를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였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할 줄 아는 일과 할 줄 모르는 일을 구별하죠. 할 줄 모르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줄 아는 일에 집중하죠.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뭘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일이 주어지면 무조건 딱 열심히 하겠다고 받습니다. 그리고 마감일까지 지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만드는 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죠. 멍부, 똑부의 기준이 자기 객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멍부 팀장에게 부족한 자기 객관화는요, 자신뿐 아니라 팀 전체를 망친다는 겁니다. 본인이 멍부인 줄 모르고요, 똑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무 방식과 성공 경험을 팀원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면 비난하고 비판하죠. 왜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왜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 하면서 혼을 내죠. 이러다 보니 결국 똑부 팀원, 똑개 팀원들은 바로 이러한 멍부 팀장을 떠나게 됩니다. 주변에는요, 멍부 팀원과 멍게 팀원만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멍부 팀장인 나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본인이 혹시 멍부 팀장인지 의심하신다면 이런 3가지 행동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피드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피드백 체크리스트라든가요, 우선순위 매트릭스 등을 만들어서 피드백 순간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의 생각을 믿지 말고요, 만들어져 있는 객관화된 표, 리스트 등으로 체크를 해서 결정된 피드백만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둘은요, 피드백 충동이 생길 때마다 스톱을 외치고 한 이틀 정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팀원의 개선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감정적이고 예민한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피드백보다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팀원이 해온 일을 내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변경시켜라 라고 지시하는군요, 감정적인 표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드백보다는요, 우선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 있어? 라는 질문으로 팀원의 의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본인도 팀원에게 배울 수 있고요, 팀원도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멀쩡한 회사를 망치는 최악의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멍부 팀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조직심리 팀장 리더십입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